1980년에는 실질금리가 5 내지 8%까지 치솟았는데요. 지금은 0.3% 안팎입니다. 그때는 태풍이었고 지금은 쌀쌀한 바람 정도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매수자가 존재한다. 요즘은 중국, 인도와 같은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금을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1980년에는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 빚이 너무 커서 금리를 1980년처럼 무지막지하게 올리면 정부 이자 부담부터 커집니다. 연준이 끝까지 세게 조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이웃님 안녕하세요. 박재원의 투자농장 채널의 농장지기 박재원입니다. 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보통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그 금값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베어마켓이라는 약세장에 들어갔습니다. 물가는 끓는데 금은 얼어붙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먼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도매 물가가 크게 뛰었다. 두 번째, 그런데도 금값은 1월 최고가에서 26%나 떨어졌습니다. 고점에서 20% 넘게 떨어지면 시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베어마켓, 우리말로는 약세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이 6월 9일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6월 11일에 발표한 5월 도매물가입니다. 한 달 만에 1.1%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0.7%를 예상을 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6.5%,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자재까지 전부 포함한 지수로는 1년 새 13.1%나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범인은 기름값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 중동에서 원유 공급이 막히니까 도매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만에 23%나 뛴 것입니다. 5월에 오른 것의 대부분이 사실상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를 보시면 전가는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장에서 쓰는 원료 가격, 그러니까 생산 과정의 맨 윗단계 가격은 1년 새 12.3%나 올랐거든요.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최대 폭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오른 가격이 아직 우리 마트까지 다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내는 가격, 소비자 물가는 어떨까요? 하루 전인 6월 10일 날 발표했는데요. 1년 전보다 4.2% 올랐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특히 에너지는 1년 새 23.5%, 휘발유는 4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코어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기름값과 식품값을 뺀 물가인데요. 기름값은 전쟁 한 번에 출렁이니까 진짜 바닥에 깔린 물가 흐름을 보려면 이걸 봐야 하거든요. 이 코어 물가는 한 달에 0.2%만 올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매는 13% 올랐는데 소비자는 4% 올랐다. 이 차이만큼을 누군가 좀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줄여가며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시차를 두고 우리한테 청구서가 날아오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걸 그림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갈색 선이 도매 물가, 초록색 선이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 색칠된 부분이 두 선의 차이, 그러니까 도매에서만 오르고 아직 소비자한테는 오지 않은 압력입니다. 지금 이 차이가 8.9%포인트인데요. 1968년도부터 거의 60년치 데이터에서 상위 3.5% 안에 드는 크기입니다. 코로나 직후 2001년에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물가 파이프라인이 압력이 그렇게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많은 이웃님들이 고통을 안고 있을 건데요. 금은 올해 1월에 5,6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쭉 미끄러져서 6월 9일에 고점 대비 20% 하락선이 깨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 넘게 빠지면 공식적으로 약세장이 베어마켓입니다. 지금은 27%까지 빠져서 4,100달러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해서 다시 한 4,200선까지 올라오긴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값이 오른다고 다들 배웠는데 왜 물가가 역대급으로 오르는 지금 금은 떨어질까요? 3월에는 한 달에만 10% 넘게 빠졌습니다. 13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이었습니다. 금이 갑자기 미움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금보다 훨씬
무언가가 금을 누르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장에서 그 정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흐름은 5단계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기름 공급이 막히고 그래서 도매부터 물가가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3번이 핵심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겠다는 쪽으로 기웁니다.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덜 빌리니까 물가를 잡을 수 있거든요. 시장은 벌써 올해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가격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풀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다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미리 베팅을 끝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질 금리가 또 오르게 되죠. 자, 약속드린 설명입니다. 실질 금리는 은행이자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건데요. 예를 들어 예금이자가 5%인데 물가가 4% 오르면 진짜로 불어난 내 돈은 1%뿐이잖아요. 실질 금리입니다. 이게 왜 금을 때리느냐?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차피 예금해봤자 물가 때문에 손해니까 금을 들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들어서면 이자 주는 채권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금의 돈이 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통은 전쟁 나면 무서우니까 금을 산다인데 이번에는 전쟁이 기름값을 올리고 기름값이 금리를 올리면서 금 하락으로 공식이 뒤집혀진 겁니다. 전쟁이 금의 편이 아니라 금리 편에선 꽤 드문 경우입니다. 그럼 실질 금리는 어땠을까요? 요 며칠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여기서 보는 숫자는 팁스라는 미국 국채의 금리인데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을 보태주는 특별한 국채라서 이 금리가 곧 시장이 생각하는 진짜 이자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2.2%까지 올라서 이번 사이클의 꼭대기를 찍었습니다. 바로 이날 금이 베어마켓에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99%였으니까 4주 만에 가파르게 오른 셈인데 이게 금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일에 소비자 물가, 11일에 소매 물가, 물가 충격이 이틀 연속 터졌는데도 실질 금리가 더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대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물가 쇼크, 금리 인상 공포, 실질 금리 상승이라는 금액의 최악의 연쇄가 일단 멈췄다는 겁니다. 작지만 금의 매우 우호적인 신호입니다. 가장 확실한 답은 6월 17일 연준 FOMC 회의에서 나올 겁니다. 금이 20% 빠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땐 역사책을 펴보는 게 가장 정직합니다. 1971년 이후 금이 베어마켓에 들어간 적이 5번 있었는데요. 결과가 극과 극입니다. 1973년에는 1년 뒤에 금이 91%나 올랐습니다. 2008년에도 1년 후에는 48%나 올랐는데요. 그런데 1980년에는 4%나 밀렸고 2013년에는 9% 그리고 75년에는 무려 21%나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원유 유가 쇼크가 계속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같은 20%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맨 오른쪽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 뒤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인데요. 중앙은행이 물가를 못 잡아서 쩔쩔 매는 경우 또 금리를 확 내렸을 때는 금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세게 올려서 실질금리가 높아진 시기에는 약세가 몇 년씩 이어졌습니다. 이 5번의 길을 그래프로 겹쳐보면 이렇습니다. 전부 20% 하락한 날 100으로 맞춰서 이후 3년을 그린 건데요. 위로 뻗은 초록색과 금색, 아래로 가라앉은 빨간색이 한눈에 갈리죠. 초록색은 73년, 금색은 2008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1980년입니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어떤 길은 2배가 됐고 어떤 길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갈림길의 편말은 단 하나, 실질금리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쪽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모습은 최악이었던 1980년과 닮았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가격이 수직으로 치솟았다가 꺾인 점, 중동발 기름 파동이 물가에 불을 붙인 점, 그래서 금리 인상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선 점 다 비슷합니다. 1980년의 결말은 5년간 65% 하락이라는 긴 약세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결정적으로 다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의 세기입니다. 1980년에는 실질 금리가 5 내지 8%까지 치솟았는데요. 지금은 0.3% 안팎입니다. 그때는 태풍이었고 지금은 쌀쌀한 바람 정도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매수자가 존재한다. 요즘은 중국, 인도와 같은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금을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1980년에는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빚, 미국 정부 빚이 너무 커서 금리를 1980년처럼
무지막지하게 올리면 정부 이자 부담부터 커집니다. 연준이 끝까지 세게 조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 세 갈래 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확률은 휴리스틱 판단이고 6월 17일 연준 회의 뒤에 다시 한번 갱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확률 50% 확률, 50%로 금리 인상은 연내 한 번으로 끝나고 기름값이 서서히 안정되면서 도매 물가도 연말에 꼭대기를 찍는 경우입니다. 이때 금은 4,500에서 5,000달러 사이에서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방 시나리오인데요. 25% 정도의 확률이 있습니다. 경기가 식어서 금리 인상이 무산되고 오히려 인하 얘기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5,200에서 5,600달러, 그러니까 이전 고점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하방 시나리오 25%인데 도매에서 오른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본격적으로 옮겨붙어서 연준이 금리를 연달아 올리는 경우입니다. 1980년의 축소판이죠. 이렇게 되면 금값은 3,600에서 4,000달러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6월 10일에서 11일에 물가 쇼크, 그래도 실질 금리가 안 올랐다는 것은 이 하반기로 가는 발걸음이 일단 멈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판단하면 될까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질금리, 코어 CPI, PPI가 꼭대기를 찍었는지 중앙은행 수급,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무섭지만 사람들이 금을 사모으는 근본 이유, 화폐 가치에 대한 불신, 눈덩이처럼 드러난 정부 빚, 이런 원인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가격표가 다시 매겨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지금은 1973년형 반등과 80년형 긴 약세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웃님께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나눠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신호를 확인해 가면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해 드리지만 몰빵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15% 내외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와 같은 판가름은 두세 달의 물가 발표와 연준의 12월 FOMC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6월 17일 FOMC가 끝나면 시나리오를 갱신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